129쪽 7번부터 과제였죠? 맞습니까? 129쪽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세포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자,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추집 조절하죠? 맞지? 아니야? 나 혼자 수업하고 있어? 응? 자, 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 유지하고 있는 거 맞고, 인지질은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를 모두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이온과 수용성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거 맞고,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며 단백질 이중층 사이가 아니라 뭐야?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존재하죠. 답은 5번이 되겠지. 8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세포막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A는 인지질이고 B가 막단백질이 되겠지. A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대. 맞습니까? 맞고. 자, B는 지용성 물질에 관여한대. 자, 막단백질은 지용성이 아니라 뭐였어? 수용성이었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P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래. P가 단백질이니까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겠죠. 그래서 맞는 말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번 봅시다. 그림은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가가 보니까 뭐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이죠. 그래서 수소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과 같은 크기가 작은 이온들의 이온 방식이래. 맞습니까? 응? 이온들. 그치. 이온들은 막단백질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지, 이 이온들은.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니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방식은 나의 방식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어. 기체 교환은 어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하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하니까 가해 방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겠죠. 니은도 틀린 말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확산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은 감자를 이용한 실험이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감자 2개의 껍질을 벗기고 가운데 홈을 판 후 같은 양의 증류수를 넣고 A에만 감자 홈에 설탕을 넣고 변화를 관찰했죠. 자, A에만 어떤 조건 변화를 줬죠.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실험군이 되겠죠. B에는 어떤 변화 줬어? 안 줬어? 주지 않았어. 그러면 B가 대조군이 되겠죠. 자, A 감자는 홈 속에 수면 높이가 높아졌대. A는 높아졌지만 B는 낮아졌대. 낮아졌대.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A하고 B에서 모두 삼투가 일어났답니다. 맞죠? A에서도 물이 이동했고 B에서도 물이 이동했죠. A에서는 감자에서 홈 속의 용액 방향으로 설탕이 이동했어? 설탕은 이동할 수가 없죠. 삼투막 때문에, 세포막 때문에, 삼투막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다, 용질은. B에서 감자의 무게는 감소합니까?
감자의 무게 증가하겠죠? 그치? 왜 증가해? 그렇지. 물이 감자로 이동했기 때문에 감자의 무게는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소라는 말이 틀렸죠. 기억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서수경 선생님이 채점 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냐? 페이지 몇 쪽이었지? 140쪽에 4, 5, 6번 풀어낸 거. 140쪽. 140쪽. 4번 먼저 볼까요? 자,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B가 인지질이고 A가 낙단백질이죠. 다 알고 있어. 너 지금은 너희들 공부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쓰면서 문제 풀어. 알았지? 자,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A는 세포 내 리보솜에서 합성된대. A 단백질이니까 리보솜에서 합성될까요? 그죠? 합성되죠?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어내잖아. 이 기억은 맞죠? 자, 이온과 수용성 물질은 A를 통해서 이동한대. 맞죠? 자, B는 물속에서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중층 구조를 형성합니까? 아니야? 자, 물속에서 소수성 부분이 마주하고 있냐? 친수성 부분이 마주하고 있냐?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하고 있겠죠? 지금 이 그림에 이러한 상태로 마주하고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만든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일까요? 자, 그림 가는 물질이 세포막을 통하여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다. 가는 단순확산이죠. 나는 촉진확산이지. 맞습니까? 응? 맞아? 자, 가는 누가? 기체가 이렇게 통과하죠. 나는 이온이라든지 수용성 물질들이 통과하죠. 자, 봅시다. 옳은 거 물어봤죠. 산소, 글리세롤 등의 물질은 가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맞니? 산소 기체니까 가를처럼 이동을 할 것이고 글리세롤은 뭐야? 응? 글리세롤이 뭐 돼?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지방 뭐. 글리세롤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3학년 아니야?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동물의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 하면서 뭘 배웠냐? 지방을 배웠어. 그쵸?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죠. 그치?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연결된 게 뭐였어? 지방이었단 말이야. 이게 분해되면 어떻게 분해되냐? 모노글리세이드하고 지방산 2개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래서 글리세롤이라고 했으니까 글리세롤은 뭐겠어? 지용성 물질이겠지. 자, 지용성 물질은 가처럼 통과를 합니까? 나처럼 통과를 합니까? 가처럼 통과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지. 맞습니다. 자, 니은 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랬어. 나를 보니까는 나도 확산이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지. 자, 가와 나는 모두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 볼까요? 그림 가부터 다는 식물 세포를 농도가 다른 설탕용액에 각각 넣었을 때다. 보니까 나가 우리가 등장액에 넣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는 뭐야? 고장액이 되겠죠. 가가 저장액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옳은 거 물어봤어. 가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가 아니라 다가 고장액이니까 기억은 틀렸고. 설탕 용액의 농도는 다보다 나에서 높대. 다가 높죠? 그래서 틀렸죠? 다에서는 온영질 분리가 일어납니까? 맞죠? 온영질 분리 일어났죠? 물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온영질,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온영질 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과제 여기까지였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몇 쪽이냐? 130쪽으로 갑시다. 자, 오늘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 대사가 무엇이냐를 알기 전에 먼저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화학 반응 뭐야? 응?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생기는 생성물이 있겠죠. 그래서 반응물이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진 후에 다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해서 반응물과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물질이 생기는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물질대사에서 배울 텐데, 자, 물질대사가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쵸? 물질대사 대략 무엇인지는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은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물질대사라는 게 뭐냐? 자, 중요하죠. 생체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대사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은 반응물과 다르게 생성물,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생성물이 생기는 그러한 반응이 화학 반응이랬어. 그러면,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우리는 일어나려면 어떠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아마 아래 나와 있을 겁니다. 뒤쪽에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면 즉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면 반응이 빨리 일어날까 늦게 일어날까? 반응 속도가 느려져? 왜? 빨라 느려? 빨라 느려? 빨라 느려? 50%의 확률입니다. 빨리 찍어. 빨라지죠? 자,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속도가 늦어진다. 반응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X축이 반응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Y축이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뭐냐? 반응물에 대한 에너지 값이 될 것이고, 여기 아래 이쪽이 생성물에 대한 에너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고로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뭐냐?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게 언덕을 넘어야 돼. 요만한 언덕을 넘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 뭐냐? 이 부분을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반응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반응물의 에너지와 여기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가 되겠죠?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여기가 되겠죠? 이 차이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고 반응열이라는 것은 뭐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이렇게 어떠한 반응 속도를 이게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할 수도 있고 느려지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촉매라고 합니다. 뭐?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볼까? 자, 촉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촉매가 있고 부촉매가 있죠. 촉매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초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들어봤죠? 들어보는. 자, 정촉매라는 것은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 여기 요만큼이라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줘. 요만큼 이렇게 낮춰주는 거야.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어때?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게 정촉매입니다. 자, 그러면 정촉매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런 게 정촉매가 되겠죠. 그러면 부촉매는 뭐겠어? 반대가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게 부촉매입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낮추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은 이 전의 상태보다 이게 더 높겠죠. 이렇게 언덕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언덕을 넘기가 여기가 제일 쉽겠죠. 그래서 이 정촉매가 들어간 이 상태가 제일 반응이 빨리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촉매가 작용하지 않는 이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부촉매가 작용하는 이 연두색은 더 언덕이 높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물질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물질대사라는 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했죠. 그러면 물질대사는, 자, 저번 시간에 얼핏 언급했었는데, 물질대사에서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자,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거. 그쵸?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작고 큰 물질을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화할 때 이자가 분리할 때 이자야. 그리고 동화작용이라는 동자는 한 가지 동자 하나로 만든다. 작은 것들을 크게 하나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화작용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 그쵸? 광합성이 있고 이화작용에는 대표적인 예가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들어간다? 자,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질을 합성하는 게 동화작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가 들어가는 흡열 반응이다. 자, 그러면 이화작용은 작고 복잡한 물질을 분해해서 간단하고 작은 물질로 만든다 했는데 이때 세포호흡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그치? 세포호흡은 어때? 세포호흡 정의를 내려볼까? 세포호흡 정의가 뭐야? 우리 세포호흡 배웠어 안 배웠어? 응.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 호흡이란 말이야.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화작용에서는 뭐냐?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방출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 발열 반응이다. 자, 이걸 간단하게 그래프로 선생님이 나타내면은, 자, 똑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이 반응의 진행이고, 한쪽에만 쓸게요. Y축을 에너지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치죠. 그러면 첫 번째가 그려진 선을 보게 되면은, 자, 어때?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게 반응물에 대한 에너지가 될 것이고, 자, 뒤쪽 반응이 진행될 때 선이 생기는데 이게 생성물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자, 어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생겼죠? 자, 어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겠죠. 에너지를 흡수했단 말이야. 에너지가 흡수하니까 더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흡열 반응이라 하고 무슨 작용이겠어, 그러면? 동화작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감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너지가 방출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이만큼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의 그래프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X축이 반응의 진행이 될 것이고, Y축이 에너지라고 합시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자, 어떤 반응일까? 첫 번째 그래프 어떤 반응인 것 같아? 발열 반응. 왜? 그치. 에너지가 줄었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될 것이고,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냐? 흡열 반응이 되겠죠? 흡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차이를 뭐라 그랬어?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그렇지. 반응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이만큼은 뭘까? 그렇죠.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그래프. 선생님이 자,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는 기억이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니은이라고 합시다. 자, 반응열은 어느 부분일까? 활성화 에너지는 어느 부분일까? 반응열은 니은이야. 반응열 니은이고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이야. 기억 더하기 니은이야. 기억 더하기 니은이죠. 친구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합니다. 뭘 실수 많이 하냐? 자, 이 기억 부분만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지금 여기잖아. 여기서 언덕, 최소한의 언덕을 넘으려면 어때? 여기에 언덕을 넘어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부분은 여기서 기억 더하기 니은입니다. 제일 조심해야 돼.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질 대사를 하고 있는데, 자, 물질 대사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5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135쪽에 보면은,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연소하고 물질 대사, 즉 세포 호흡을 서로 비교해 놨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온도를 먼저 반응 온도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반응 온도 누가 더 높습니까? 연소. 자, 대부분 높은 온도라고 나오고 약 400도 혹은 1000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엄청난 고온입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어때? 37도씨 정도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야. 왜? 우리 몸이 37도 정도 되니까. 자, 400도, 즉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비하면 온도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낮은 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들이 선생님 37도씨가 낮은 온도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비하면 낮은 온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효소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같은 경우는 효소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반응 속도는 자 봐봐. 똑같은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것과 생명체 밖에서 우리가 불을 태워서 연소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날 것 같아? 연소가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더 느릴 것이고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자. 태웠다, 연소시켰다. 연소시켰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소와 빠르게 반응시켰답니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시키면 뭐가 발생합니까? 뭐라고? 이산화탄소 발생했지.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열이 생기죠. 따뜻해지잖아. 태우면 그치? 연소시킬 때 따뜻해지죠?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밝죠? 빛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죠. 연소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어때? 열 에너지 발생하고 세포호흡할 때 열 에너지 발생하죠? 그리고 화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뭐야? ATP로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약간 에너지 전환이 다르더라. 자, 그리고 에너지 방출을 봅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연소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한꺼번에 연소되면서 다량의 에너지를 한 번에 배출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같은 반응물이 어떻게 돼?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에너지 양 누가 더 클까? 연소가 더 클까? 물질 대사가 더 클까? 응? 그쵸? 자, 총합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이 되는 건 연소고 단계 조금씩 방출되는 것은 세포 호흡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공통점도 있겠죠? 자, 공통점이란 게 아까 뭐냐? 반응물이 같다면 발생되는 총 에너지 양이 같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해? 둘 다? 연소시킬 때 연소로 산소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고 물질 대사도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세포 호흡.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은 공통점이 되겠죠. 또 둘 다 에너지를 발산하죠. 그래서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하거나 적게 일어나게 하는 게 우리가 촉매라 그랬어. 그쵸? 그냥 우리 생명체 내에서도 물질 대사가 지금 일어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 촉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발생되는 촉매를 우리는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또는 효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는 이 효소, 즉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합니다. 여기 써있네. 모든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뭐야? 모든이야. 모든 물질 대사에서는 효소가 관여한다. 자, 효소가 있으면은 이때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면, 자, 효소가 생기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요만큼 낮춰졌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 빨리 일어나겠지. 그쵸? 반응이 빨리 일어나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뭐다? 예. 활성화 에너지가 뭐다? 가스 반응이 일어나는 그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죠. 자, 그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뭐다?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효소 기능. 아까 뭐였어? 효소의 기능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화학 물질 대사가 더 빨리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효소의 기능이 되겠죠. 자, 효소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그렇죠. 단백질로 되어 있죠. 저쪽이 단백질 배울 때 단백질로 되어 있죠. 자, 단백질은 어때? 뭐가 단위체가 뭐야? 단백질에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면은 다량의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쵸? 폴리펩타이드가 되죠. 폴리펩타이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걔네들이 일렬로 그냥 서 있어?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랬죠.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게 되면 입체적인, 즉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아미노산의 수와 그 염기 서열에 따라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효소도 단백질이니까 본인만의 입체 구조가 있겠죠? 아니야? 자, 그래서 이 효소도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효소를 언제 배웠냐? 소화할 때 배웠어. 그치? 자,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 뭐였어? 입에서 무슨 소화가 일어나냐? 어떤, 어? 뭐라고? 어떤, 못 들었어. 예? 네가 말해, 다시 말해, 못 들었어. 뭐라고요? 어떤 효소, 아니, 소화가 일어나냐고, 입에서. 신분비. 신분비. 침에는 뭐가 있어? 아밀레이스가 있어. 아밀레이스는 누굴 분해시켜? 포도. 포도당을 분해시켜? 우선 탄수화물을 분해시키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에서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분해된단 말이야. 왜 단백질은 분해 안 시킨대? 효소인데. 어? 하는 애가 따로 있어. 그렇지. 따로 본인들이 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야. 즉, 입체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와 결합, 그 구조가 맞는 애들끼리 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소는 자, 입체 구조를 가지고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 반응물과 효소가 이렇게 구조가 맞아서 입체적인 구조가 많아서 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효소는 특정한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한다 그랬죠? 이때 특정 반응물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하는데 이때 특정 반응물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니까 반응이 촉진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그림에서 봐보자.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날 거란 말이지. 빨리 일어나고 자 반응물은 새로운 생성물이 탄생했죠? 반면에 효소는 어때? 모양 변했어? 안 변했어? 모양이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하. 안 변했죠? 입체 구조가 그대로란 말이야. 모양이 변하지 않았으니까는 다시 쓸 수 있겠어? 없겠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대략 사람의 몸속에는 2,700 정도의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효소의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효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효소의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효소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효소는 종류마다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랬죠. 입체 구조를 가지더라. 그래서 이 입체 구조와 들어받는 반응물이 효소와 결합할 때 효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입체 구조와 맞는 애들끼리만 반응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을 한다. 모양이 서로 맞는 애들끼리만 반응을 한다. 이게 기질의 특이성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뭐가 되겠어? 아까 선생님 그랬어?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야?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효소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효소는 단백질이 됐잖아. 그치? 단백질은 열에 약합니다. 그쵸? 열에도 약하고 pH에도 약하단 말이야. pH가 뭔지 압니까? 하지만 그치? 산과 염기죠? 산과 염기에 약하다면 액성에 민감하단 말이야. 단백질은. 그래서 단백질이 때 열을 가하게 되면은 자, 입체 구조가 변하죠. 그치? 계란 후라이, 달걀 먹을 때, 계란 후라이 할 때, 후라이팬에다가 날계란을 딱 칠 때, 날계란과 열을 가했을 때 후에 모양이 같냐, 다르니? 다르단 말이야. 그랬다가 그 열을 제거시켜줬어. 기존의 열로 바꿔줬단 말이야. 그쵸? 열을 제거했을 때 모양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단백질은 열하고 pH에 약해서 한 번 모양이 변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소가 열에 가해지거나 어떤 산이 가해지게 되면 모양이 변하죠.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탐구 활동 한번 볼까요? 이거 시작했지? 안 시작했네. 자,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따른 가산화수소 분해 반응 알아보기를 합시다. 그럼 여기서 번외로 우리가 가산화수소 화학식이 어떻게 됩니까? H2O 그렇죠. H2O2죠. 자, H2O2가 분해하게 되면 뭐하고 뭐가 됩니까? H2O랑 O2 자, H2O와 O2가 되겠죠. 이게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이죠. 완성됐어? 완성 안 됐죠? 자, 뭘 시켜줘야 돼? 개수 맞춰줘야겠죠? 앞에 개수. 자, 뭐가 필요해? 자, 여기 앞에 2씩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원자 개수 맞죠? 자, 이게 과산화수소수의 분해 반응입니다.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자, 너희들 다쳤을 때 가산화수소 뿌려가지고 소독한 적 있어 없어? 약국에서 가산화수소 팔잖아. 빨간요? 어? 빨간 약 말고 물처럼 생겼어. 약간 냄새 나는 물. 그걸 여기다 선생님 상처가 났어.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뿌리게 되면은 뽀글뽀글뽀글 그렇게 거품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 거품이 뭐란 얘기야? 산소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은 자 산소가 생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탐구 활동 한번 봐봅시다. 자, 감자즙의 카탈레이스에서 가산화수소가 분해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페트리 접시 가에는 감자즙, 나에는 증류수를 넣고 거름종이 조각 5ml씩을 각각 접시에 잠기도록 넣습니다. 그리고 페트리 접시에서 담가놨던 거름종이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시험관 A와 B에 각각 넣죠. 이 시험관에는 3% 과산화수소가 있죠. 자, 그랬더니 A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기포가 발생하면서 이 거름종이가 살짝 떠오르는 거야. 근데 B에서는 어때? 여기도 그림에서 보면 살짝 아래에 있죠? 자, 기포가 발생해? 기포가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A에 있는 이 거름종이는 빠르게 기포를 형성하면서 떠오르는 반면 B에 있는 거름종이는 천천히 떠오르게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천천히 떠오르게 될까? 반응 속도가 달라. 반응 속도가 달라서 뭐가 발생했어? 차이가 나지. 차이가 발생했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감자즙을 묻힌 거름종이를 넣으니까 지금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했죠? 산소가 발생하면서 거름종이에 산소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거름종이가 떠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는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났고 B에서는 반응이 더 늦게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여기서 이런 문제 말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감자를 내가 삶았어. 삶은 감자즙을 묻혀서 거름종이 조각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A처럼 될까? B처럼 될까? B처럼 되겠죠. 왜? 소리. 그렇죠. 감자즙에 있는 카탈레이스가 성질이 변해가지고 카탈레이스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B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의 활용 봅시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된장, 간장, 우리 다 효소가 사용된 발효 음식들. 발효 음식들은 다 효소가 사용됐죠. 그리고 우리가 쌈밥 먹을 때, 혹은 보쌈 먹을 때, 새우젓이랑 같이 먹죠. 자, 새우젓이 어떤 역할을 해줘? 효소의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가끔 제육불고기, 엄마들이 제육불고기라든지 불고기 할 때 고기를 재잖아, 먼저. 그치? 고기를 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들이 그 과일을 갈아서 잴 때가 있단 말이야. 과일을 갈아서 재고 나서 우리가 제육불고기를 해 먹으면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왜? 과일에 있는 효소가 고기에게 연육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육제로 사용이 돼가지고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소화효소를 이용한 소화제, 우리가 먹는 소화제, 여러 가지 소화제가 들어있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혈당 측정기, 어떤 오른쪽에 보면은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이 혈당 측정기에 포도당 산화효소가 묻어있죠. 그래가지고 이때 발생되는 그러한 산화 활동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가 측정돼서 혈당이 측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 가공할 때 여러 가지 효소를 사용해서 섬유의 친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뭐 미생물 특히 뭐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지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같은 것들을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서 어때? 약간 더 정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죠. 또 뭐냐? 자, 식물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을 약간 발효시켜가지고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많이 이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선 개념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 풀었으니까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걸 찾으랬죠.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맞죠?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로 합성되는 과정이다. 맞죠? 자,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죠.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흡수가 아니라 방출되죠. 그래서 3번은 X가 될 것이고 4번 동화작용의 예로는 세포호흡이, 이화작용의 예로는 광합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서로 바뀌었죠? 서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2번 봅시다. 효소는 화학 반응에 무엇을 낮춥니까?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효소는 무엇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죠. 효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의 무엇? 입체 구조와 맞아야겠죠. 입체 구조와 들어맞는 반응물이 결합하죠. 효소는 반응에서 소멸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반응 전후 효소의 양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132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 공주야, 니꺼 책부터 줘봐봐. 중 응. 이딴 식으로 다 쓸 거야? 내가 직접 했는데 있지. 응? 응? 다시 써고, 알았어? 내일 좋습니다. 설명하시온데 뭐 주어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응? 응?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가서 점수 안 줘. 안 풀었어? 왜 안 풀어? 안 풀었냐? 129쪽 11번 안 풀었어? 풀어고. 은준이는 11번 풀었지? 129쪽에. 그런데 정말 알아볼 수 있겠어. 왜 니만 알아볼 수 있게? 내가 말했지. 나 소수령 내가 채점한다고. 아이, 그랬었지? 네, 키보드만 딱 쳤는데. 왜 키보드만 썼어? 키보드만 썼어? 누구랑 똑같네? 저 아래 맞추면 어? 왜 시험 볼 때도 시간 단축으로 해서 키워드만 쓰려고? 시험 볼때 쓸 거. 응? 시험 볼 때 좀 쓰라고 오니까. 응? 아, 효율성을 위해서. 어? 연습해야 된다니까 서술형. 고등학교 때 점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서술형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가 진짜 서술형은 내가 계속 채점할 거니까. 알았죠? 네, 듣는 건 아닌데. 틀렸어요. 점수 안 준다니까. 학교에서처럼 냉정하게 채점할 거니까. 자, 132쪽이었죠? 132쪽 한번 봅시다. 서술형 신경 써서 연습해야 돼, 지금부터. 곧 중학교 때처럼 쓰면은 점수 안 줘, 고등학교에서는. 알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연습 안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돼. 연습해야 된다니까, 서술형은. 자, 봅시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했네. 생명체가 외부에서 물질을 받아들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체내의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하죠. 자, 2번. 그림은 물질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이화작용과 동화 중 하나라고 했는데 가가 동화작용이 되겠죠? 나가 이화작용이 되겠지.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물질대사의 종류를 각각 쓰랬어. 가는 뭐가 있어? 광합성이 있을 것이고 또는 단백질 합성이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는 뭐가 있어? 세포, 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양소 소화에 대해서가 나에 해당하겠죠. 에? 잘 알고 있죠, 소화? 잊어버리면 안 돼. 고등학교 때도 똑같, 거기 추가돼서 공부할 거니까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3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분해와 관계 있는 반응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으랬어. 자, 화합성, 물질의 분해 맞습니까? 합성이니까 합성이겠네, 그쵸? 세포호흡이 분해가 될 것이고 소화도 분해가 되죠. 저 문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건 합성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3번입니다.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야 이렇게 너무 쉽지 않냐, 얘들아?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세포호흡 등 물질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효소 또는 생체 촉매라고 하죠. 자, 5번 봅시다. 효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랬죠?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 맞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 관여한다고 했었죠?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6번. 자, 그림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자, 효소 있을 때가 어디야? 아니, 가가 효소가 있을 때가 될 것이고, 나가 효소가 없을 때가 되겠죠. 옳은 거 물어봤다. A는 활성화 에너지다. 맞죠? 자, 효소가 있을 때가 나야? 아니네. 틀렸고. 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효소의 양 증가합니까? 아니, 감소합니까? 아니죠. 변함 없죠? 그래서 틀렸죠.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네. 자, 7번. 자, 다음 중 효소를 활용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기를 과일집에 재워둔다. 맞죠? 연육제 역할을 해준댔고. 메주를 이용해서 된장과 간장 만드는 거 맞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소화제 먹는 거 맞죠? 자,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혈당량 측정하는 거 맞죠?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을 끓이는 거는 뭐야? 효소가 아니라 살균하는 거죠. 균을 없애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33쪽은 과제로 해오시고 자, 간만에 134쪽. 자,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자, 선생님이 핵 내에 뭐가 있댔죠? 예. DNA가 있죠. DNA는 어떻게 생겼어? 이중 이중 나선 모양이죠. 자, DNA에서 뭐가 만들어진댔지?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댔죠?
단백질 만들기 전에 더 한 단계 앞으로. RNA. 그쵸? RNA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DNA에서 RNA로 만들어지는 걸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건데, 이 RNA가 다시 핵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핵 세포질로 나온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와서 여기 옆에 있는 리보솜에 가서 뭘 한다 그랬죠?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다 알고 있지? 소포체는 그래서 단백질을 어떤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이고, 골지체는 뭐랬어? 세포에서 세포 밖으로 분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던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중막을 가진 게 세 가지가 있었어. 기억납니까? 핵. 핵, 또 소포체. 소포체, 이중막, 이중막. 이중막. 공부 안 하지? 열심히 놀고 있지? 세포 자체가 세포막이랑 세포 이중. 자, 이중막이란 건 세포막이 두 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자, 그게 핵에서 이중막이었고, 미토콘드리아. 또 하나가 뭐겠어? 골지체. 엽록체죠. 얘가 이중막입니다. 이 세 개가. 그리고 소포체라든지 골지체는 막이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볼까요? 1번 봅시다. 다음은 세포 내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세포 외로 분비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소포체와 골지체 중 하나이다. 가가 소포체가 될 것이고 나가 골지체가 되겠죠.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가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까? 응? 이형. 맞죠? 가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 역할을 하죠. 소포체. 나는 동물 세포에만 존재합니까? 아니죠. 식물 세포에도 존재하죠. 니은은 틀렸네 우선. 자, 디귿. 리보솜 중 일부는 나의 표면에 붙어 있어? 나의 표면이 아니라 가의 표면에 붙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동물 세포에서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소포체와 골지체 중 하나인데 A가 소포체고 B가 골지체가 되겠죠.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맞죠? 자, 이 과정도 역시 식물 세포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그러면 135쪽에 3번하고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 볼까요? 자, 그림가와 나는 포도당이 생명체 밖에서 연소되는 과정과 생명체 내에서 세포호흡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가가 세포호흡이 될 것이고 나가 연소가 되겠죠.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가는 연소 틀렸네. 나는 효소가 관여하죠? 꼭 필요하진 않죠? 틀렸고. 반응 속도 누가 더 빠릅니까? 아, 나가 더 빠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4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반응이 진행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맞죠?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는 거 맞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땅콩에 불을 붙였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방출 과정이니 이거는 연소가 되겠죠? 3번 틀렸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거 맞죠? 답은 4번이죠. 앞에 133쪽 과제로 해오시고 141쪽에 7번, 8번, 9번 과제로 해오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수령은 선생님이 채점 낼 거니까 자세하게 써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